북유럽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핀란드와 독일을 방문 중이었던 남경필 경기지사가 급거 귀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름 아닌 장남의 마약 투약 소식 때문입니다. 강남 길거리에서 긴급 체포된 큰아들, 그리고 해외에서 긴급 귀국한 아버지의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서부터는 양지열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네. 어젯밤에 긴급 체포된 남경필 지사의 큰아들.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일단 어제 밤 11시경에 강남구 소재 노산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일단 필로폰 4g,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갔다가 중국 현지에서 필로폰 4g을 가지고 구입해서 밀반입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투여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긴급 체포돼서 가는 과정이죠. 네. 이게 어떤 과정에서 저렇게 길거리 한복판에서 긴급 체포가 됐냐 살펴봤더니 네. 채팅 앱을 통해서 네. 여성에게 접근해서 같이 필로폰을 할 여성을 구합니다. 아하. 그렇게 채팅창에서 글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 같은 곳 보면 그런 어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그 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경찰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딱 여경한테 걸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이러이런 사람이 여성들을 유인해서 같이 필로폰을 하자고 하는구나 라는 이제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보고 그 여성이냐 가정에서 경찰이 그 만남의 장소에 나갔다가 저 남경필 지사의 아들을 긴급 체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남경필 지사의 아들인 거를 알고 나가서 잡은 건가요? 아니요, 잡고 몰랐죠. 보니까 남 지사의 아들이었나요? 아니, 거기 인터넷 채팅할 때 저희 아버지는요, 경기도지사입니다. 하겠습니까? 몰랐고, 잡고 나서, 긴급 체포가 나서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4g을 밀반입했거든요. 네, 4g이면은 굉장히 작은 양인데 실제로 아니에요. 필로폰 4g이 어느 정도의? 4g을 한 160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네. 중국에서 4g을 밀반입한 게 13일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의 몸에서 압수한 것은 2g입니다. 네. 그러면 그 2g이 어디로 갔을까? 이게 또 앞으로 이제 수사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올 때는 4g을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압수할 때는 2g밖에 없었다. 그럼 2g이면은 그래도 한 7, 80명, 예, 6, 70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째는 이 나머지 가량 2g가량을 다른 사람이 매매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필로폰을 이렇게 130명이라고 측정을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주사기 같은 걸 사용했을 때 0.03g 정도로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미량이 필요한 건데, 이제 필로폰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필로폰을 좀 많이 쓰게 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두 가지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네. 어쨌든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필로폰 사용 방법에 의하면은 한 100여 명 정도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자, 이게 필로폰 그러면 가장 유명하게 널리 알려진 마약류인데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면서요. 이 정도면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건데, 만약 지금 이제 필로폰을 보시면 가장 널리 알려진 마약류라고 하는 거는요, 가격이 가장 쌉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연재료가 아니라 화학물질을 배합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요새는 뭐 여기저기서 다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싸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약을 하고 있고요. 가장 흔한 이제 마약류인 거죠. 재범률의 40% 이상이 되고 환각 효과가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국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반 마약범보다는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마약을 내가 구입해서 필로폰을 구입해서 그냥 내가 투약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밀반입이 있죠. 네. 그죠? 그리고 투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매매가 있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g 중에 2g이 없다. 그럼 그 2g을 앞서 양지열 변호사도 지적하셨듯이 내가 투약하지 않았으면 팔았다는 건데 팔았으면 정말 중죄고 투약했다 하더라도 이틀입니다. 짧은 이틀, 3일 동안에 그 2g을 집중적으로 투약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럼 또 처벌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 지사의 아들이 마약 전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선 일반 마약 투약 사범보다는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은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다행이죠? 중국에서 만약 저거 밀반입하다 붙잡혔으면요 거의 사형까지 가는 그런 그 극형에 좀 처해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연예인이라든지 뭐 공인이라든지 공인의 아들 또한 뭐 남경필 지사 아들 정도면은 또 옛날에 또 한 번 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예인이나 공인이 이렇게 그 나라를 병들게 하는 네. 마약을 투여하고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면 좀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잠깐 허 차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 남경필 지사의 큰아들 하면은 이번만 처음 사고를 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2014년도에 군대에 있을 때 네. 이미 후임병들에게 이른바 가혹행위를 했죠. 그래서 이제 폭행과 추행 혐의를 받았었던 거고 그때는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사실 지난해 집행유예 기간 자체는 끝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회사원으로 다니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게 폭행이나 추행 같은 것이 군에서 있었던 일이고 다 집행유예 끝나서 특별한 관리 대상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해외를 드나드는 것에 제약은 없었지만 어찌됐든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의 아들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네.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고 한 번 그런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 또 저 다른 정도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무리가 큰 거죠. 네. 자, 이 죄값을 당연히 치를 수밖에 없는 중범죄를 지금 지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남경필 지사 그러면은 정치에 입문했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오렌지족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그 과거가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죠. 정치 입문 때부터. 네. 미국 유학을 하다가 네. 아버지가 이제 남평우 전 의원입니다. 네. 이제 재선 의원을 했던 아버지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학을 하다 말고 급거 귀국을 해서 이 아버지 사망으로 치러지게 되는 이 재보궐선거에 나서서 네. 당선이 되고요. 네. 내리 이제 5선을 역임한 이후에 2014년에 이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서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력으로 보면 굉장히 좀 순탄한데 네. 정치 입문 과정은 어떤 본인이 뭐 정치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뜻이 있어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아버지 후광을 좀 받아서 쉽게 정치에 입문했다라는 좀 평가를 받았고요. 네. 이제 오렌지족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제 정치적으로도 금수저지만 네. 또 이제 재력도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네. 아버지 잘 만나서 어려움 없이 편하게 생활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실제로 87년도 6월 항쟁이 벌어지는 때도 남경필 의원은 지사는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뭐 6월 항쟁에 같이 뛰어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도서관에서 유학 준비하고 있었다. 뭐 이런 과거 때문에 더 지탄을 받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2년 그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2004년 이제 총선 때 네. 그 한나라당을 뭐 쇄신하자 이런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미래연대 이제 의원들이 뭐 정형근 뭐 이런 의원들로 대표되는 이제 구 체제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청산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형근 의원이 남경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나라 위해서 잠 한 번 안 자고 또 뭐 학생운동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네. 청산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바람직한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렌지족이라는 얘기를 그때 또 한번 공론화를 했죠. 예. 네. 근데 이제 남지사를 이렇게 오래 만나온 네. 제가 그 남경필 지사가 재보궐선거 나올 때부터 저는 남경필 지사를 네. 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오렌지 논쟁이 있은 이후에는 실제로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조찬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그 실제 전문가들로부터 이 뭐 공부를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뭐 입문 전에는 좀 얼떨결에 했을지 모르지만 이 3선, 4선, 5선 또 경기도지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 본인의 노력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뭐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이 처지에 처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 남경필 지사의 첫째 아들의 마약 파문 때문에 이런 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때 돌았던 말인데 경기도지사의 저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경기도지사의 저주라는 말 들어봤냐? 그랬더니 많이들 얘기한다. 도지사 한 지 얼마 안 됐고 결국 내가 극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기도지사의 저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것이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면 네. 지사가 이제 머무르는 이렇게 관사가 있습니다. 네. 숙소죠. 예, 그게 이제 도청 건물과 별개로 해가지고 네.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이렇게 파란 잔디밭이 있고 그게 이제 한 2층인가 3층 되는 이제 그런 그 양옥집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 관사 터가 뭐 옛날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일이 많았던 그런 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 그건 이제 관사에서 과학적으로 살았던,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그런 네.
관사에 살았던 그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정치적인 그 행보들이 결국에는 순탄치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지사의 저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과거 경기도 지사들의 예들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네. 이 뭐 민선으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인재 지사가 이 경기지사를 지내고 이 대선 출마를 했었는데 대선에 이제 번번이 이렇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경기지사가 된 사람이 손학규 전 지사인데 이분도 몇 번의 이 대선 출마를 시도를 했지만 결국 번번이 좌절이 됐고요. 또 가장 최근에 경기지사를 두 번 지낸 분이 김문수 전 지사인데 네. 이분도 지금 경기지사 이후에 이 정치 행보가 별로 좀 매끄럽지가 못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그리고 지금 현 지사인 남경필 지사도 이 장남 문제로 좀 정치적으로 휘청이다 보니까 네. 이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장이거든요. 그렇죠. 예산도 22조 정도 돼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서울시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삽니다. 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어떤 결합해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권 연습을 했을 법한 경기지사인데 경기지사를 마치고 나서는 잘 풀리지 못할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의 저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네, 경기도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경기도만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네. 내가 경기도다, 뭐 혹은 전 세계에다가 여기 경기도입니다 하는 경기도라는 뭐 아이덴티티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인구도 많고 뭐 예산도 많지만 정치적인 자산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장보다 훨씬 못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다음번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에 사는 분들이 경기도 도민들이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그런 네. 부분이 생각합니다.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확실한 지역 개발이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호남이라든지 영남 광역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 확실한 지역 기반이라도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확실한 지역 기반이 없으면 상징적인 의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도 항상 가립니다. 이 상징적인 측면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를 딛고 대권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방에 있는 광역지자체장이나 서울시장에 비해서 조금 네.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이게 경기 도민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네. 경기도가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제 노른자위고 네. 이 경기도는 좀 흰자위다. 네. 그래서 서울시를 빛내게 하는 좀 들러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실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과 능력에 비해서 좀 저평가받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